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풍수적인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그 접근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치울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우환을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동양의 고전에 보게 되면요, 작은 악이라고 해도 저지르지 말고 정말 작은 선이라고 해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차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내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모든 물건들,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다 의미 있게 돌아보고 내 공간에 애정을 투영하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명당, 발복에 대한 것들이 비롯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제 이야기 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하셔서 집안에 있는 그 여러 나쁜 일들도 다 깨끗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제대로 된 그런 부동산 풍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좋은 공간을 찾고자 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자에 원래 풀이를 담아놓은 설문해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도 사실 먹구름에 비유를 할 수 있죠. 먹구름 참 어둡고 시커멓지만은 한편으로는 바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연기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공간을 정리하고 물건을 치우는 것, 이것은 구름과도 같은 기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기운이 멈춰지게 만드는 그 물건 첫 번째는요, 바로 지갑 위에 올려 넣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을 만나곤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 차키, 지갑, 핸드폰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올 텐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갑 위에다가 핸드폰이나 열쇠를 올려두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위에 누군가 이렇게 어깨 위에 걸터 앉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막 뭔가 눌리는 기분이 들겠죠. 지갑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갑은 여러분들의 재물은 금전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니 그 위에다 뭔가를 올려둔다, 여러분들의 재물운과 금전운이 압박을 받는다 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금전, 전 항상 이것들을 귀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출장 컨설팅을 갔을 때 현관 발매트 밑에다가 현금을 깔아 두셔가지고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걸 보고 따라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레인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당장 그 현금을 빼서 이제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내고 지갑 속에 넣어두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귀한 것들은 당연히 귀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지갑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의 연장선상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고. 여러분들 금고 집안에 두고 계실 텐데요,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집안에 금고 하나씩은 다 두고 계실 텐데, 이 금고 위에다가도 뭔가를 두는 행위도 그렇게 또 좋게 해석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예전에 천안에 그 한 대표님의 집에 갔을 때 커다란 금고를 안방에 두고 또 그 금고 위에다가 뭐 이렇게 예쁜 천도 깔고 꽃병도 올려두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보이지 않도록 가리개를 덮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 그 위에 이제 공간이 있고 금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대로 이것만 두면은 좀 허전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뭔가 올려두고 쌓고 장식을 하고 하는데, 그건 역시나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억눌린 그 금전운을 확 해소를 시키려면은 올려져 있는 것들은 치우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분의 전선과 충전기들입니다. 아, 이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핸드폰을 바꾸는 것이 일상이 됐고, 소형 가전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들 하나씩 살 때마다 선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는데요,
언젠가는 쓰겠지 싶어가지고 서랍장 안에 넣어두고 나면은요,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써도 되나? 라고 할 만큼 시간이 지나버리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언젠가는 쓰겠지 라는 생각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쓰겠지 하다 보면서 하나 둘씩 쌓다 보면요, 집안의 공간이 꽉꽉 채워져가지고 쓸모없는 물건들로 넘쳐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전선들도요, 하나둘 모이다 보면은 제법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안에도 분명히 그렇게 쌓여 있을 거니까요. 바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선, 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길게 쭉 이어져 있죠. 전통적으로는 이 동지 현말이든 전날이든 가래떡이나 양말이나 이렇게 해서 길게 만들어진 무언가는 우리 고전 쪽으로는 긴 수명을 상징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선도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전선들이 막 엉켜있고 꼬여있으면은 좋지 않겠죠. 이런 식의 현대적인 풀이도 가능한 겁니다. 풍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를 바탕을 하는 것이고, 모든 자연의 원리에 통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현대사회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전자기기를 오행 중에서 불의 요소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죠. 즉,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기기, 새로운 어떤 개념의 물체들이 나타나도 결국 다 이 자연의 원리, 오행이라든지 음양의 법칙에 따라서 다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꼬여있는 이런 전선 충전기 여분의 것들 지금 당장 한 몇 개씩 분명 버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셔서 공간들을 비워내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전선하고 충전기 보통 여러분들 어디 집어넣으시죠? 바로 이런 전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막 우리가 박아놨던 그런 기운을 정체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 서랍 속에 있을 것이고, 이 서랍 자체가 어떤 일종의 뭔가 쓰레기통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쓰레기통,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쓰지 않는 물건들 담아두게 되고 결국 그거 나중에 정리할 것 같으면은 이 서랍장 자체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우리 집안 자체가 쓰레기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가가지고 간혹 이제 허락을 받고 서랍장을 열어보게 되면은 명함부터 해가지고 정말 굳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화장품들, 쓰지 않는 볼펜, 배터리 이런 것들 막 나뒹구르 다니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랍을 딱 열어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물건을 보시고 이거 내가 어떻게 썼었지? 언제 했었지? 라고 기억이 안 나시면요, 그거는 정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언젠간 쓰겠지 하면 물론 언젠가 쓸 수 있겠죠. 10년, 20년 지나면 한번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10년, 20년 동안 그 한 번의 쓰임을 위해서 공간을 차지한다? 글쎄요,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것도 참 정말로 중요한데, 바로 방 중에서도 열지 않은 방, 잘 열지 않는 방, 이거를 우리가 참 조심하시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살아나고 다시 생기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길도 잘 닿지 않고 내가 발길도 잘 닿지 않다 보니 물건 막 이렇게 박아놓고 쌓아놓고 있다 보면은 사실 한두 달 그냥 지나버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쓰임도 없는 물건들 또 쌓아놓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은 한두 달이 뭡니까? 거의 반년, 1년 가까이도 지나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사 가기 전까지 손을 안 대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 이거 말하면서도 최근에 그 동대문에 그 아파트 출장 갔을 때도 생각이 나고, 제천에 그 한 60대 여성분께서 연락해 주셔가지고 그 집에 갔던 것도 막 지금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이 열지 않는 방 예의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참 물건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데, 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정말 그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속이 뒤집어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참 집안 자체가 정말 오한이 가득합니다.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자녀들이 방 안에서 들어가가지고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죠. 이런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집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런 집에 갔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 공간은 완전히 이제 그 집에서는 단절된 공간, 그 자녀를 위해서 거의 분리된 공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거기만 기운이 끊기고 무중력의 상태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방에서 사람을 나오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사실 이미 그 공간, 좋지 않은 그 공간에 젖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젖어버린 상태다 보니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은, 한순간은 어떻게든 그 공간을 비울 수가 있을 건데, 그 순간을 틈을 타서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고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강한 반발을 일으킬 겁니다. 근데 강한 반발을 일으키더라도 여러분들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불을 좋아해서 항상 불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를 불 옆에 계속 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때를 쓰고 정말 뭐 화를 내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과한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아이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다 똑같을 겁니다. 사실 사람마다 그 각각의 그 개개인의 운을 타고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냉정하게 말해서 힘들어야 되는 팔자를 타고난 사람도 있다 보니 그게 참 옆에 같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당연히 파열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은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이런 돌아가는 이치인 겁니다. 자,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굳은 마음을 내셔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버려야 될 그 첫 번째 물건은요, 바로 옷장에 있는 제습제들, 각종 그런 교체용품들일 겁니다. 저도 이것들을 한번 해놓고 나면은 잘 까먹을 때가 많은데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옷장에 넣는 제습제라든지 방충제라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넣는 탈취제, 신발장에 넣는 탈취제, 각종 등등 참 많을 겁니다. 디퓨저들도 또 있을 거죠. 그냥 예뻐가지고 꽂아놓고 두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빈 병에 먼지만 쌓이고 있는 집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가을 되기 전에 원래 대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잘 교체를 해주시고, 이게 잘 관리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주기를 정해놓는 게 제일 좋겠죠.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또 표시를 해두기 전에 그냥 쉬운 날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매월 말일마다 이걸 체크하고 바꿀 거다 라고 해놓으면은 굳이 적어놓지 않더라도 말일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교체용품들을 잘 교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주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우리가 한 번쯤 바꿔볼 수 있는 용품 중에 하나는 바로 도마일 겁니다. 만약 도마를 오래 쓰고 있고 칼집도 많이 났다 라고 한다면은 이 기회에 버리시고 또 새롭게 장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마 역시나 계속해서 이렇게 손이 닿고 물이 닿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교체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쓰면 쓸수록 우리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물론 좋은 거고 흠집도 잘 안 나온 거고 하다 보면은 둬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뭐 플라스틱 도마라든지 그냥 쉽게 구매했던 것들이라면은 더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좋다라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는 빗입니다. 여러분들 빗 안 쓰는 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 쓰는 분 없지만은 잘 교체하는 분들은 또 잘 없을 겁니다. 이 빗이 뭐 크게 막 정말 뭔가 많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교체를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두피에 이런 기름이라든지 그 세균이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그 자체가 세균 덩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각종 스프레이라든지 머리에 바르는 거라든지 왁스라든지 그게 계속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빗을 오래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탈모, 모낭염 등 각종 그 두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을 맞아서 빗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멀티탭입니다. 이건 아마 생각을 잘 못 해보셨을 겁니다.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사놓고 나면은 거의 그냥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쓰는 경우가 많죠. 정말 좀 과장 못하면은 10년 이상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꽂아두거나 뭐 냉장고 뒤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뭐 이사 갈 때가 아닌 이상은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멀티탭도 참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까딱하면은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멀티탭도 나름의 그 수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마모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2, 3년은 좀 그렇다 치면은 뭐 누가 봐도 좀 누르스름하고 끈도 너무 헐거워져가지고 뭔가 정말 안에서 뭔가 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멀티탭도 한번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실 때도 그 플러그 입구에 잘 청소해 주시고, 왜냐면 그 플러그 입구에 있는 그 먼지 자체가 건조해지는 이 가을 날씨와 맞붙어 가지고 불이 확 이렇게 일으켜지는 그 나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탭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버리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버리는 것만 강조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버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실제로 버리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더 뭔가 쓰는 것 자체, 더 새롭게 들리는 것 자체를 주의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집안에 들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정작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켜야 될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진짜 자주자주 바꿔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집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버리는 것을 통해서 집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것, 이게 정말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집에 이걸 대입을 해보고 항상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버리는 연습이 되다 보면은 이 버리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집에 참 아직도 버릴 게 많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버리는 것들보다는 쌓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허비하고 많은 이런 세상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현관이고요. 현관 정면에 있는 바로 거울. 이 현관 정면에 있는 거울, 이것이 여러분들 집안의 그 우환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제일 첫 번째입니다. 어떤 거냐?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거울을 이걸 치워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거울을 뭐 가리든지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여성분이라고 하시면은 나는 이제 해결해가지고 우리 집에 실천을 하고 싶은데 이 거울을 가리려니까 남편이라든지 자녀들이 막 반대를 하고 뭐 무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바로 실천하냐고 뭐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쨌든 가족 간의 화합도 잘 돼야 되겠죠. 바로 다 가리기보다는 일단 한 절반 정도만 가려보세요. 상체는 보이도록 하고 밑에 정도는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삶에 적용을 하고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이게 나쁘냐라고 하면은 거울은 보통 이런 운을 반사시키는 거 혹은 운을 흡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서양에서도요, 풍수 인테리어, 풍수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양에서도 다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들이냐? 바로 늘어져 있는 물건들입니다. 네, 늘어져 있는 물건들. 물건 그냥 늘어져 있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건은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물건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위로 쫙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재물을 늘어놓습니까? 재물을 쌓는다라고 말하죠. 이 쌓는다라는 개념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 단어라고 하는 거 절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 단어 하나만 바꿔도 어떤 힘이 달라지고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물건을 늘어뜨리는 거 좋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수 컨설팅을 나가서 수많은 그런 공간들, 여러분들의 집들, 뭐 회사든 어디든 가보게 되면은 이 물건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 곳일수록 당연히 잘 된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늘어져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청결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 이 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고, 수납 공간이 없으면은 좀 잘 쌓아 놓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창문입니다. 창문. 보통 참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집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창문을 잘 안 엽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창문을 잘 안 열어요.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집, 좋은 집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알잖아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공간들을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가보면은 문제가 있는 집들은 확실히 거기 사는 사람들 자체 얼굴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얼굴에서부터 티가 나고, 이런 창문을 열지 않는 습관들, 제가 두 가지 더 얘기 드릴 건데, 이런 징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그 공간과 사람 간에는 참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고,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또 잘 노력을 해도 공간의 힘을 완전히 극복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어찌됐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창문을 열지 않는 습관 참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환기라고 하죠. 기운을 뒤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물과도 같습니다. 이 물은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순환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맑은 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탕류가 됩니다. 고이니까 썩게 되는 거죠. 기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공기 자체가 곧 기운인 겁니다. 그 공기를 제대로 순환시키지 않는다, 공기가 썩게 되겠죠. 썩고 탁한 기운이 있게 되고, 그 탁한 기운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좋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 점을 생각하셔서 이 창문을 열지 않는 집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환기 잘 하시고요. 자주자주 집안에 햇볕도 들여 놓으시고 하면서 집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화장실 문입니다. 화장실. 얼마 전에 그 화장실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화장실 문을 닫아두고 지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화장실 문 닫아놓으면 안에 곰팡이 다 썩고 쾌쾌해지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안에 그렇게 습하게 쾌쾌하게 지내라는 의미로서 닫아두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당연히 건조시키려면은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생활하다 보면은 잠시 잠깐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닫아두고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다라는 거죠. 풍수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변기물 내리면요, 그 물이요 천장으로 다 튀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닙니다. 이와 관련된 그 실험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변기물에 있는 형광 물체를 넣었을 때 그 물이 얼마나 튀는지 실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탁 내리면요, 이게 천장에 확 튀어서 형광 물질이 묻어 있고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그 한 5, 6m는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문 열어놓고 지내시면은요, 여러분들 변기에 있는 그 대소변의 입자들이 집안에 다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면 됩니다.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지내셔도 돼요.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더럽지 않습니까? 자, 이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풍수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원래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과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당이 있는 집일 때는 이 집과 별개로 측간이라고 하죠. 측간, 옆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본래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 옆으로 밀어둔다라는 의미로서 측간이라고 했던 건데, 현재 그 생활 주거 공간을 넘어오면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거 생활 공간 안에 함께 들어와 버린 거죠. 뭐 물론 편리성, 유용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편리성, 유용성에만 너무 몰두되어 있다 보니 이거의 더러운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화장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아두고 지내신 것이 좋고, 저희 집 역시나 화장실 중에 하나는요, 환기가 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환풍기가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방법을 찾아내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쓰냐, 작은 선풍기, 그 서큘레이터라고 하죠, 동그란 거, 그거 하나 딱 펴놓고 30분 딱 맞춰놓으면 알아서 다 말라가지고 건조가 됩니다. 문을 닫아 놓는다라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화장실 문을 닫아두라고 하는 거지, 아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닫아 놓으라고 한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청결이든 운이든 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는 고장이 난 물건들, 깨진 물건들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집안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집 바로 우리 집 우환 있는 집입니다 라는 거 티 내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몇 년 전에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 참 여러 가지 우환이 많은 분이었어요. 우환이 많은 분이고, 그 집안에 이런 그런 깨진 가구가 있었는데 무심코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제 영상을 보시고는 본인이 그런 깨진 가구를 가지고 지내는 걸 보면서 내가 힘들게 살고는 있었지만은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 자체를 자각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크게 대성통곡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본인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 그때부터 집을 잘 정리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여튼 집안에서 있는 모든 물건들은 곧 내 삶, 내 모습, 내 마음, 내 현실을 다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기운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곧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뜨끔했던 것이 뭐였는지를 한번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함께 그 집안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내보시면은 분명 여러분들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